이제 제3지대 얘기도 좀 사실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관악을 이제 출마하셨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또 이제 이후에 이제 유승민 의원과 함께 활동하셨던 기간도 있는데 좀 지금 제3지대의 약간 움직임 요걸 좀 지켜보면서 약간 드시는 생각 어떤 게 있을까요? 소위 저도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선거제도 틀 안에서는 사실 제3의 길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는 뭐랄까요, 이게 보수 정치인이라는 본인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수 정당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지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가 했던 무슨 제3의 길, 제3정당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제3지대에서의 빅텐트 내지는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51대 49로 본다면 여전히 51로서 살아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관건은 과연 이제 선거는 또 현실이니까요. 독자적으로 본인이 제3지대로서의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또 각자 개별로 지금 제3지대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이것이 독자적으로 갔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저는 뭐 마지막에 빅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빅텐트로도 결과적으로 독자적인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결국에는 다 각자 도생하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힘을 합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51%. 빅텐트가 과연 만들어질 것이냐 이게 단순히 지금 개혁신당, 개혁미래당으로만 갖고는 제가 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독자적으로는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도생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선거 전략으로만 놓고 보면 빅텐트가 쳐지는 게 선거는 낫다. 현실이고요. 또 지역구에서 다 후보들을 또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비례대표만 내고 끝내겠다. 그냥 정당 지지율로 간다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이게 먼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면 공천 신청 안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또 뭐 나오는 얘기는 전략 공천을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시는데 혹시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나 좀? 뭐 사실은 뭐 유승민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혁신위 할 때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 안 받아들일 거면 나를 공관위원장 시켜라 그랬고 일대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는 사실 유승민 전 대표가 공관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면 그거만큼 큰 혁신이 어디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용산의 공천, 또 무슨 검사 공천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유승민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무슨 말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미 이제 그것은 끝난 일이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불발이 됐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당에 또 잔류하기로 결정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그 정도의 파격적인 어떤 자리에 앉혀야 된다. 그래서 조금은 유승민 전 의원이 지역구의 출마가 우리 당으로서 필요하다면 저는 좀 소모품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각별한 예우를 갖추면서 유승민 전 대표를 모셔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출마를 요청할 거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다못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방식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나라는 건 그렇고요. 어쨌든 유승민 전 대표는 사실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 속에서 특히 이 보수 정당이 좀 제대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보수 정당이 이게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다양한 포용력을 갖고 있는 따뜻한 그런 보수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그럼 우리 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녹여낼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나
그러면 뭐 유승민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길 수 있겠죠. 예. 지역구 출마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가 당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요청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역할이든 저는 저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쓴소리를 하고 네. 또 본인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총선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치른다라고 보면 유승민 전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당에서 요청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뷰 코너에 사실은 고정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거 뭐 말씀 안 해주셨는데 뭐죠? 요게 이제 그 내가 오늘 가장 뭔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 혹은 뭐 대상에게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 마무리 발언처럼. 네. 이걸로 가르친다고요? 네네. 네. 뭐 이렇게 좀 뭐 예를 들면 뭐 고민정 의원한테 하신다든지 뭐 당을 향해서 이렇게 쓴소리 한번 해주실 수도 있고 제가 사실은 고민정 의원님 지역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진영을 떠나서 함께 지역을 위해서는 같이 일하는 그런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뭐 고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동안 우리 광진과 약속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과연 그것이 지켜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저도 광진의 미래와 또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통해서 우리 광진 주민들에게 선택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4월 10일까지 선의의 경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오시환 전 의원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도 건강하시게 끝까지 총선까지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희는 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